안녕하십니까. 마이바씨의 회계 이야기 마이바입니다. 오늘은 2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시된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를 읽었는데요. 그 중에 재무상태표를 읽다 보면 자본잉여금이라는 그러한 계정 과목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 자본잉여금에 속하는 주식발행 초과금과 유상증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유상증자가 나오는데요. 이 유상증자의 개념은 우리가 말 그대로 자본금을 늘리는 거예요. 자본금을 늘리는 거. 주식을 추가로 더 발행해서 돈을 받고 돈을 안 받는다. 돈을 안 받고 자본금을 늘린다. 주식을 더 발행해서 이거를 뭐냐면 좀 대응되는 개념, 유상증자와 대응된 상, 그래서 상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무상증자. 돈을 안 받고 늘리는 것은 무상증자. 오늘은 무상증자는 뭐 다음에 한번 할 기회가 있겠고 오늘은 유상증자에 대해서 그리고 유상증자 할 때 나오는 주식발행 초과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어요. 주식발행 초과금. 이게 주식발행 초과금이 자본잉여금에 속해요. 자, 우리 재무상태표가 있어요. 재무상태표를 그냥 T자형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왼쪽은 자산이 있고 오른쪽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 있어요. 자본. 자, 자본에는 자본금이 있어요. 자본금. 자본금이 있고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기타 자본조정이 있죠. 자본조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익잉여금 뭐 그 손익계산서에 그 당기순이익이 이쪽에 누적이 되죠. 예, 누적이 되고 자본금은 처음 회사를 만들 때, 처음 회사를 설립할 때 그 우리가 발행 주식수 있잖아요. 발행 주식수 뭐 만주다. 이 만주를 그 주식의 액면가액이라고 있어요. 그 주권에 표시된 금액이거든요. 액면가라는 것은 주권은 그냥 주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식에 표시되어 있는 가격. 우리는 지금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그 주권을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실제로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주권을 이렇게 실제로 가지고 오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받아서 그냥 그 액면가액이 이제 5천 원이다. 표시되어 있는 금액이. 그러면 이 액면가액하고 발행 주식하고 합쳐가지고 이제 여기 자본금이 되는 거예요. 이 자본금. 그래서 이 액면가는 그 자본금이라는 것을 결정하는 하나의 가격이에요. 자본금. 자, 유상증자를 구분하면은 이 액면가가 있잖아요. 액면가. 근데 이제 발행하는 또 금액이 액면가대로 발행한다. 액면가가 5천 원인데 실제로 유상증자 금액이 5천 원이다. 그럼 이게 액면 발행이라고 해요. 할증 발행은 뭐냐면 액면가가 5천 원인데 발행가액이 6천 원이다. 그러면 5천 원과 6천 원만큼 차이가 있잖아요. 더 많이 발행했잖아요. 이걸 할증 발행이라고 해요. 그리고 액면가가 5천 원이다. 근데 실제로 4천 원에 발행했다. 그럼 이만큼 액면가보다 더 적게 발행했잖아요. 할인 발행이라고 해요. 할인 발행. 할인 발행은 상법상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돼요. 뭐 이렇게 설립한 지 2년 경과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규정이 있어요. 그 예외적인 경우 하나만 허용하고 상법상으로 금지가 되어 있고 실무상에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시하고요. 할인 발행은 무시하고 액면 발행도 거의 뭐 제가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물론 이 부분 뭐 그렇게 특별히 회계 처리도 그냥 자본금으로 처리하면 돼요. 이거는 주식 설립할 때처럼 만주한다 그러면 만주 곱하기 5천 원 해서 5천만 원 그냥 자본금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 자본금만 나오는 거예요. 자본잉여금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것만 이제 주식 발행 초과금이 나와요. 주식 발행 초과금. 이게 뭐냐면 자본잉여금이에요. 자본잉여금. 이 자본잉여금에 포함이 돼요. 여기 할인 발행을 하면 실제적으로 실무상 거의 없지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나와요. 그래서 이 자본잉여금에서 빼주면 돼요. 나중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액면가액 곱하기 발행 주식수.
여기 말했죠. 설립할 때나 뭐 유상증자할 때도 이 액면가액이 있거든요. 이 액면가액 만약 만주를 유상증자를 한다. 추가적으로 만주를 한다. 그러면 이 만주 곱하기 액면가액, 만주 곱하기 액면가액 5,000원. 이게 뭐냐면 자본금이 되는 거예요. 자본금. 그리고 만약 6,000원의 발행가액이다. 그러면 6,000원에서 5,000원 빼죠. 그럼 1,000원이 할증 발행됐잖아요. 1,000원이. 그럼 1,000원이 할증 발행돼서 이 1,000원에 대한 만주. 그럼 1,000만 원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주식을 발행할 때 그 직접 관련되는 발생 원가가 있어요. 무슨 뭐 어떤 뭐 법률이나 회계, 뭐 공인회계사, 변호사 대주는 어떤 수수료라든지 뭐 인지세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러한 비용들은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차감을 해줘요. 이게 주식 발행 초과금, 그냥 자본잉여금에서 빼주는 거죠. 나머지만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사례를 한번 볼게요. 사례를. 분개를 할 건데, 분개는 아까 재무상태표로 보라고 했죠. 재무상태 분개는 저번에 재무상태표만 보시면 된다고 했어요. 왼쪽에 자산. 제가 반복해서 이거는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분개는 별로 안 해보셨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재무상태표만 보고 분개를 할 수 있으면 돼요. 별다른 건 없으니까. 자, 왼쪽을 뭐라고 했어요? 차변이라고 했죠. 차변. 큰 의미는 없다고 했죠. 차변. 오른쪽은 대변. 이 대변도 큰 의미는 없다고 했어요. 그냥 왼쪽을 차변,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하나의 획기적인 용어라고 했어요. 자, 자산이 증가한다? 그러면 차변에. 자산이 감소한다? 그러면 대변으로 가는 거예요. 분기는. 분기는. 그리고 부채가 증가한다? 그럼 대변에. 자본이 증가한다? 대변에. 이게 감소한다 하면 차변으로 분기는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잘 기억하세요. 재무상태표. 자산이 증가하면 왼쪽 차변. 부채가 증가하면 오른쪽 대변, 자본이 증가하면 오른쪽 대변. 이것만 기억하시면 분개는 쉬워요. 자, A 회사가 2018년 4월 10일에 현금을 납입받고 유상증자를 실시함. 유상증자라는 것이 현금을 납입받는 거예요. 현금을 납입 안 받는 것을 무상증자라고 하죠. 주당 액면금액이 5,000원, 주당 발행금액이 7,000원. 이게 자본금이 돼요. 자본금이 되고 이거 차익금액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고 보통주 1,000주 발행함. 유상증자와 직접 관련된 비용이 10만 원이다. 그냥 가정을 하는 거예요. 등록 및 기타 관련 수수료 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일단 그 10만 원으로 가정하는 거예요. 여기는. 자, 실제가 뭐 그렇다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1,000주 곱하기 5,000원. 이게 자본금이라고 했죠. 500만 원. 그다음에 이 차익금액 7,000원 빼기 5,000원이 뭐예요? 2,000원이잖아요. 2,000원 곱하기 1,000주 2천만 원이 주식 발행 초과금인데 200만 원이 200만 원이 주식 발행 초과금인데 7,000원 곱하기 2,000원이니까 200만 원이죠. 200만 원 거기서 10만 원을 빼는 거예요. 10만 원을.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차감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190만 원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는 거예요. 관련된 직접 관련 비용은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빼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 190만 원. 그리고 현금이 69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뭐야 나중에 이 발행 금액이 7,000원인데 뭐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주식 발행 초과금, 자본잉여금 증가한 게 보면 좀 다르게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유상증자와 직접 관련된 비용을 빼기 때문에 좀 약간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이만큼을 빼준다는 거 잊지 마시고 유상증자 중에서 현물을 출자해서 유상증자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법인을 설립할 때 법인을 설립할 때에도 현물을 출자하는 설립이 있어요. 현물 출자로 해서 설립을 하는 거예요. 출자를 하는데 현금을 출자해도 되고 현물을 출자해도 돼요. 근데 현물 출자할 때는 뭐냐면 이게 변태 설립 사항이라고 변태. 좀 뭔가 변태라는 것은 정상인과 다르다는 거잖아요. 변태 설립사항. 상법상 변태 설립사항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냐면 정상과 다르게 현금은 우리가 평가할 게 없잖아요. 현물은 뭐 그 주식이나 부동산이기 때문에 좀 평가를 부동산 좀 평가를 해야 되는 시가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뭐냐면 공인 감정인의 뭐 이렇게 공인된 감정인 두 군데에서 감정한다든지 아니면 법원에 뭐 감사인의 감사를 받는다는 이런 식으로 약간 복잡해요. 복잡하고 엄격해요. 엄격하고 현물 출자 같은 경우도 좀 법인의 인가를 받아야 돼요. 이 부분은 출자 이 부분 이런 것들을 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기간이 현물로 유상증자 할 때보다는 좀 더 좀 길어지더라고요. 약간 길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그렇게만 알아주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유상증자 할 때 현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이나 부동산을 납입받을 때 현물 출자라고 하는 거예요. 현금 외에. 현물 출자의 자본 측정 방법은 뭐냐? 자본 이렇게 뭐냐면 우리가 차변에 그러면 차변에 우리 여기 잠깐만요. 이쪽에 한번 분기 볼게요. 자, 현금은 690만 원이잖아요. 그럼 현금이랑 자산이잖아요. 자산이 증가하니까 차변이고 자본금 부채죠. 자본이죠. 자본이 증가했기 때문에 대변이고 주식 발행 초과금도 자본에 속하기 때문에 증가한 게 대변. 그래서 자산이 증가하면 차변, 부채가 증가하면 대변. 자, 그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차변, 대변인 나누는데 자, 자본금이 나오겠고 또 자본잉여금이 나오겠죠. 평가한금이 더 크면 그다음에 여기는 뭐 현금 여기 부동산이라고 하면 유형자산이 되겠죠. 유형자산이 있을 텐데 자, 자산이 증가하니까 차변, 또 자본잉여금도 차변 이런 식으로 가요. 이때 이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결정하는 금액을 어떻게 측정하냐 하면 제공받는 현물의 공정가치.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부동산을 받아서 유상증자를 했다. 그러면 이 부동산의 가치를 측정을 해요. 뭐 공인 감정사가 있겠죠. 감정평가사라고 하죠. 감정평가사들이 뭐 두 군데 감정평가법인 두 군데에서 뭐 감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거를 하겠죠. 자본의 금액을 이 금액대로. 그래서 액면 금액은 자본금, 그다음에 이 가치를 평가해서 금액보다 크면 자본잉여금, 그리고 여기서 유형자산 이런 식으로 가겠죠. 만약 이 금액을 평가를 못하는 신뢰성 있게 측정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이 주식의 공정가치를 따져서 한다는 거죠. 한번 사례를 볼게요. 자, A사는 보통 주 1000주, 주당 액면 금액이 1000원이에요. 그럼 이게 뭐예요? 자본금이 되죠. 자본금. 이게 자본금이에요. 그 다음에 유상증자하면서 그 대가로 토지를 취득했어요. 유상증자 이전에 토지의 공정가치는 300만 원이에요. 300만 원. 그러면 토지 300만 원. 이게 유형자산으로 가죠. 유형자산.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에 차변. 그럼 자본이 이쪽에 있죠. 자본이 증가했기 때문에 대변. 주식 발행 초과금도 자본에 속하죠.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 그래서 이게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잉여금에 간다. 자, 1000 곱하기 1000은 100만 원, 자본금, 토지 300만 원 적어놓고 이 차이 금액은 주식 발행 초과금. 만약 관련된 어떤 비용이 발생한다. 그럼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차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파악을 하시면 되고 제가 이제 실제로 한번 회사에서 공시된 그 유상증자 공시된 걸 한번 볼게요. 자, 이건 KMW 유상증자인데 유상증자 한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유상증자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주주 배정, 주주 배정 유상증자예요. 주주 배정 유상증자. 뭐냐면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말 그대로 주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주가 있으면 이 주주에게 동일한 비율로 자기 가지고 있는 주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식 비율로 유상증자를 하는 거예요. 유상증자. 그리고 이제 보통 또 일반 공모가 있어요. 일반 공모. 일반 공모는 주주가 아니라 일반인한테 그냥 공모에서 유상증자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 주주들이 반대하겠잖아요. 왜냐하면 보통 유상증자 금액이 자기 그 주가보다 적은 금액으로 설정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주들이 반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 공무는 주주 배정 유상증자에서 여기서 이제 나는 돈이 없어서 유상증자 안 받는다 하는 주주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걸 실권주라고 하거든. 유상증자를 안 받는다 해서 실권주. 그럼 이 실권주에 대해서 일반 공무로 해요. 그래서 주주 배정 유상증자 같은 경우 일반 공무 유상증자는 보통 자체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주주 배정 유상증자 할 때 실권주가 발생하면 보통 일반 공무 유상증자를 해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주주 배정 유상증자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시가 됐어요. 그래서 보통 주식으로 신주의 종류화주, 뭐 기타 주식, 우선주도 있을 수 있겠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보통 주식으로 271만 주를 유상증자했고, 이게 액면가에
이 액면가액이 뭐라고 했어요? 자본금. 자본금이라고 했죠? 자본금. 증자전 발행 주식 총수는 이거고, 그 다음에 자금 조달 목적이 나와요. 시설 자금, 운영 자금, 그 다음에 기타 자금. 기타는 뭐냐? 차입금 상환 용도로 사용될 예정이다. 근데 여기는 이 금액들은 좀 예상치예요, 예상치. 이 금액이 다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발행 금액이 결정이 되면 이것보다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이것은 예상치예요. 발행 금액은 그 발행 금액과 액면가액의 차이 금액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거 아까 배웠죠. 그리고 증자 방식, 주주 배정 방식이에요. 그리고 아까 실권주 설명했죠.는 일반 공모 이렇게 간다는 거. 이것만 좀 읽으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유상증자 이런 부분들만. 확정 발행가는 아직 발행이 안 됐어요. 확정이 안 됐고 예정 발행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정 발행가를 가지고 이거를 자금 조달 목적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정 발행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예정 발행가. 자, 예정 발행가가는 2350원 이게 1차예요. 1차. 이게 확정 예정일이 이날이에요. 확정 예정일은 뭐냐면 보통 그 청약일을 디데이라고 하면 D-3일까지 이제 3일에 이제 보통 확정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D-3일에 이제 보통 그 또 2차 예정가가 나와요. 2차 예정가. 그 청약일 D-3 3일 전에 2차 예정가가 나오고 2차 예정 발행가가 나와요. 그러면 1차 예정 발행가하고 이게 1차잖아요. 2차 예정 발행가하고 낮은 금액으로 이제 확정 발행가를 정하는 거예요. 확정 발행가를 여기다 금액을.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고 이제 발행가 산정 방법은 복잡해요. 신주 발행가액 산정 근거는 밑에 있어요. 이 복잡하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좀 뭐랄까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셔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예정 발행가액이에요. 1차 예정 발행가액과 2차 예정 발행가액 중 적은 금액. 기준 주가의 60%중 또 큰 금액. 이 적은 금액이 이 기준 주가의 60%보다 적어버리면 이것보다 큰 금액.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을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신주 배정 기준일이라는 게 있어요. 신주 배정 기준 10월 23일. 이건 뭐냐면 이때까지 그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그 기준일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23일이면 언제까지 갖고 있어요? 이때 주식이 있어야 되니까 21일까지는 주식을 사야 되겠죠. 3일 결제니까 21, 22, 23 이때 들어올 거 아니에요. 주식이 입고가 되니까 21일까지는 사야 돼요. 이게 23일이지만 이게 디데이예요. 23일이 마이너스 2까지는 주식을 사야 돼요. 21일. 그래서 이때 주식을 있는 사람들이 이제 유상증자를 받는 거예요. 유상증자를 받고 만약 22일 날 주식을 샀다. 이것은 뭐냐면 실권. 여기서 보면 실권이라고 해요. 실권. 실권이 아니라 권리락. 실권은 유상증자를 안 받는다는 게 실권이고, 제가 좀 말이 잘못 나왔어요. 권리락. 유상증자를 여기서부터 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졌다, 떨어졌다. 그래서 이제 권리락이라고 해요, 권리락.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받은 주식을 산 사람들은 유상증자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부터 산 사람들이 21일부터 산 사람들이 유상증자를 받고, 한 주당 신주 배정 주식 수는 그냥 자기 가지고 있는 주식이다 이거 곱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 사주 조합원 우선 배정 비율이 20%고 이렇게 하면 돼요. 청약 예정일은 이런 식으로 구주주는 이때 시작하고 우리 사주 조합은 이렇게 시작하고 납입일은 이때 납입을 한다. 이렇게 되고 실권주 처리 계획 아까 말씀드렸죠. 그 유상증자를 나는 안 받겠다. 그러면 이게 실권주라고 했잖아요. 이 처리 계획은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아까 일반 공모로 한다고 했죠. 일반 공모. 그다음에 신주의 배당 기준율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신주를 받잖아요. 유상증자에서 신주를 받으면 배당이 2018년 1월 1일부터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배당을 주겠다는 거예요. 배당을 할 수 있는 최초 그 날짜거든요. 2018년 1월 1일부터 가지고 있다고 하고 만약 그 배당 기준일이 뭐 30일 우리가 31일이잖아요, 보통. 근데 이제 벌써 31일 날 보통 쉬는 날이면 보통 30일, 29 보통
30일이잖아요. 30일에서 28일. 28일까지는 이게 있어줘야 이게 그 배당을 받을 수 있잖아요. 배당 기준일이 30일이면 이제 이날이 쉬는 날이니까 D-2 이틀 이 뭐야 3일 결제니까 이틀 있다 보통 주식이 들어오니까 예, 이때 사야 배당을 이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배당을 받는다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신주권 교부 예정일이 이때예요. 그리고 신주권을 상장 예정일은 이때고 이제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신주 인수권 양도 여부가 예라고 이렇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그 신주 인수권이라는 것은 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 그 신주 인수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하나의 그 권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주 인수권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이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가 신주 인수권 증서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주를 이렇게 유상증자를 참여했어요. 기존 주주들이 유상증자를 참여해가지고 신주 인수권 증서를 받았어요. 증서를 받았는데 내가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신주 인수권 증서를 또 상장을 해요. 상장을 해서 이것을 갖다가 사고 팔아요. 사고 팔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신주 인수권을 서로 사고 팔 수 있다. 팔아서 내가 돈이 필요하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주 인수권을 서로 매매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 이렇게 한번 보시고, 예, 이렇게 쭉 보시면 돼요. 보시면 특별한 게 없죠? 이게 뭐냐면 주주 배정 유상증자. 그리고 일반 공무 유상증자는 항상 실권주가 발생했을 때 보통 이런 경우 일반 공무로 나머지 실권주에 대해서 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건 웰바이오텍 유상증자인데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거는 뭐냐면 제3자 배정이에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아까 유상증자 방법이 처음에 주주 배정이 있죠. 주주 배정. 그 다음에 실권주가 되면 일반 공모가 있고 세 번째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예요. 제3자 배정. 아까 주주 배정은 쭉 그 설명이 나왔죠. 설명해드렸어요. 일반 공모는 그냥 말 그대로 실권주 되면 일반 주주가 청약을 하고 대금을 납입하면 끝나요. 이게 절차가 아주 간단해요. 일반 공모는 청약을 하고 대금을 납입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신주 발행해 주는 거예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도 주주 배정 유상증자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딱 설명한 거예요. 설명한 거고 이거 부분 다 아까 설명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근데 여기서 보면 기준시가 할인율, 할증률 아까 이 부분 설명 안 했네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KMW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기준 할인율이 잠깐 여기는 할인율이 여기 있네. 여기 2차 발행가에 이렇게 여기는 20%로 돼 있죠. 할인율이 20%로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는 할인율이 9.9899.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제3자 배정 할 때 그 주주 배정하고 차이를 좀 아셔야 돼요. 주주 배정하고 차이를. 주주 배정은 일반 주주들한테 하잖아요. 일반 주주들한테 동일한 비율로. 제3자는 말 그대로 제3자한테 이제 하는 거잖아요. 제3자. 그래서 뭐냐면 할인율은 여기 일반 주주들한테 하는 주주 배정 할인율은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그러니까 할인율을 높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보통 이제 한 30% 이내에서 보통 실무적으로 해요. 아까 20%, KMW 20%로 했죠. 이거는 뭐 많이 해도 다 비슷한 비율로 하기 때문에. 근데 제3자 배정은 뭐냐면 정해진 10% 이내로밖에 할 수 없어요. 10% 이내. 할인율을 10% 이내. 그래서 최대한 여기서 할인율을 10% 가까이 10% 이내니까 10% 가까이 한 거예요. 지금 할인율을. 뭐냐면 할인율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주가가 있잖아요. 주가가 만약 5천원짜리다. 주가가 5천원짜리다. 그럼 이제 이게 평균을 낼 거 아니에요. 발행가액 정할 때. 이 평균 나오는 주가에 할인율을 정하는 거예요. 10%면 10%다. 그러면 10%좀 깎아서 유상증자 금액, 발행가액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주가에 영향이 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중요해요. 그래서
자금 조달 목적이 운영자금이에요. 운영자금. 운영자금이 없어서 자금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시설자금이면 좀 유용한데 운영자금이 없어서 지금 좀 유상증자를 하는 거예요. 제3자 배정. 자, 제3자 배정과 이런 부분이 신주 인수권 관련돼 있다는 거 똑같이 비슷해요. 배당 계산일 알죠? 1월 1일부터 신주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배당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상장 예정일이 있다는 거 이게 쭉 알고 이 차이 금액만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차이 금액만 어, 차이 금액만 아시면 되고 이런 부분으로 확정 발행가 아까 예정 발행가 1차, 2차 해서 적은 금액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보통 1개월 가중 산술 평균 1개월치 평균 낸다는 거예요. 가중치를 줘가지고 또 이거 B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C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 기준 주가는 이렇게 한다는 거. 할인율 그래서 할인율을 이만큼 해서 이만큼 발행가액을 정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1차도 이렇게 정하고 2차도 이렇게 정하고 이때 좀 시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만약 회사에서 발행가액을 좀 더 줄이겠다. 제3자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발행가액을 좀 요구한다면 주가를 더 누르겠죠. 예,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있다는 거. 그리고 제3자 배정은 또 이게 또 공시가 돼요. 제3자 배정 그 대상자별, 선정 경위, 거래 내역, 배정 내역. 그래서 선정 경위 이렇게 됐다는 거. 이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거. 이 사람들도 공시가 된다. J-PAC 커뮤니케이션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게 1년간 보호 예수가 된다는 거예요. 1년간. 1년간. 자, 주주 배정하고 지금 틀린 점이 뭐냐면 제3자 배정은 아까 할인율이 틀리고 할인율이 주주 배정은 제한이 없는데 보통 30%는 하지만 30% 이내로 하지만 제3자 배정은 10% 이내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어요? 1년 보호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3자 배정은. 주주 배정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바로 팔도 돼요. 그래서 주주 배정으로 가면 어, 유상증자 받았다. 그러면 1년 보호 예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매도 어떤 부담감이 있어요. 물량 매도 부담감이. 그래서 주가가 좀 눌리는 경향이 있죠. 왜냐면 언제든지 그만큼 유상증자된 물량만큼 주식이 언제든지 나올 거라는 그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번에는 이제 키스트 이 키스트인데 지금 정정신고가 나와 이게 정정신고예요.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현물출자에 대해서 이제 한번 우리가 배웠잖아요. 현물출자 이거는 주식에 대한 현물출자예요. 그래서 이 보면 정정사항이 나왔어요. 아까 현물출자 같은 경우는 좀 법원에서 기간이 길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공시를 했어요. 이렇게 정정전에는. 근데 법원에서 이제 여기 인가신청서를 제출해 있으나 아직 인가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므로 유상증자 관련 일정을 변경하였다. 이렇게 변경이 된 거예요. 이만큼. 이렇게 정정 후에는 뭐, 지금 정정전 뭐가 정정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게 변경이 됐어요. 지금 여기는 좀 저도 좀 이상한데 한번 전해치 공시 한번 찾아보죠. 그러면 이게 좀 이게 정정이 돼서 날짜가 뒤로 밀려가지고 이 부분은 좀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확인해 보시고 좀 약간 숫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여기는 뭔가 그래서 여기서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아직 인가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므로 유상증자 관련 일정을 변경을 했거든요. 그래서 현물 출자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계획한 일정대로 안 될 수 있다. 왜 그냥 법원 인가에 대한 그런 시간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현물이기 때문에 좀 더 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현물 출자 이거는 뭐냐면 이거 뭐 비슷하죠? 비슷하고 이것도 그다음에 자본 조달 목적이 이것도 운영자금이에요. 운영자금 그리고 기타 자금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그리고 증자 방식 제3자 방식인데 최대 주주한테 있죠. SM하고 여기 보면 SM 재팬이니까 이게 최대 주주거든요. SM 재팬에 대해서는 현물 출자 이행 예정일이고 SM 엔터테인먼트는 추금. 그러니까 뭐냐면 SM 엔터테인먼트 재팬에 대해서는 현물 출자하고 SM 엔터테인먼트는 뭐냐면 현금 출자, 현금 출자예요. 그냥 일반 유상증자. 그래서 하나는 현물 출자 유상증자고 하나는 그냥 현금 유상증자예요.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공부 목적으로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신주 발행가액,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아까 다 설명했어요.
자, 여기 납입, 이제 여기가 나오죠. 납입 예정 주식이 현물 출자가에 납입 예정 주식.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SM 있어요, SM. SM이 있고, 그 다음에 SM의 종속회사 중에 키스트가 있어요, 키스트. 연결 대상 종속회사. 그 다음에 SM 재팬이 있어요, 여기. SM 재팬. 그 키스트에 또 연결 종속회사가 일본의 디지털 어드벤처라는 회사가 있어요. 어드벤처. 이렇게 있는데, 이제 SM 재팬이 SM이 원래 키스트가 원래 배용준이 태주주였는데 SM에다 배용준이 키스트를 인수했어요. 주식을 넘기면서. 자, 그런데 이 SM 재팬이 원래 배용준이 최대 주주일 때 디지털 어드벤처 여기에다가 유상증자를 했어요. 유상증자해서 주식을 이렇게 현금을 주고 주식을 이렇게 취득한 거죠. 유상증자를 통해서. 그래서 SM재팬은 디지털 어드벤처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때 뭐냐면 이 SM 재팬이 가지고 있는 디지털 어드벤처 주식을 키스트에 현물 출자하고 SM은 현금으로 이렇게 출자하고 유상증자하고 그다음 키스트가 주식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뭐냐면 SM 입장에서는 지분율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경영권이 더 확고해지고 키스트 입장에서는 이 디지털 어드벤처의 그 지분율이 높아져요. 지금 50%가 넘어갔거든요. 50%가 넘어가가지고 연결 대상이니까 이쪽에 좀 그 주주 우리 우리가 이제 지배하고 있잖아. 아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게 뭐냐면 비지배주주 그 이익이 있고 지배주주 이익이 있어요. 이익 부분이 좀 늘어나겠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가 지금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하나는 이 주식 디지털 어드벤처 주식을 키스트로 예, 그 현물 출자 유상증자를 했고 SM은 현금 유상증자를 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는 거. 그리고 이것도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요. 제3자 배정이기 때문에 주식회사 SM 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 SM 재팬 해서 이것은 1년간 보호예수, 이것도 1년간 보호예수 한다는 거. 그래서 지금 세 가지를 살폈어요. 왜냐면 우리가 그 KMW 주주 배정, 그 다음에 그 제3자 배정, 주주 배정과 제3자 배정, 이것도 3자 배정이지만 이건 현물 유상증자 이 부분이요. 이건 두 개는 현금 유상증자. 그리고 유상증자 할 때 그 주주 배정은 그 할인율 틀려지고 1년 보호예수 그런 게 제3자 배정하고 틀리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유상증자 할 때 보통 이게 ROE가 좀 떨어져요. 왜냐면 ROE라는 게 자기 자본 총액하고 단기 순이익이잖아요. 단기 순이익. 자기 자본 총액분의 단기 순이익. 이기 때문에 자기 자본이 증가하면 당연히 ROE가 떨어지죠.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재무 상태표를 보면 이게 자산이고 이게 부채 플러스 자본이잖아요. 이게 부채, 자본. 이게 자산이고. 자, 이 대변의 부채, 자본은 이게 뭐냐면 자금 조달이에요. 자금 조달. 자금 조달이고 자산은 뭐냐면 이 조달된 자본으로 어떻게 운용했느냐. 조달된 자본으로 뭐 기기장치도 사고 땅도 사고 아니면 공장도 사고 이렇게 운용하는 하나의 그 상태예요. 이건 자금 조달.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자, 부채는 외부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뭐 어떤 그 차입 대출을 받는 이거나 차입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본은 뭐냐면 출자를 한다는 거 출자. 그러니까 뭐냐면 자금을 조달할 때 우리가 출자를 받아서 조달하면 뭐냐면 이건 이자를 지불하지 않잖아요. 이건 이자를 지불하고 비용은 비슷해요. 우리가 비용은 어떻게 보면 부채로 하는 게 더 적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보통 회사들이 회사채를 발행하는 것을 원해요. 회사채 발행을. 이 회사채가 이제 이자율이 적기 때문에 이 회사채를 발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상증자라는 게 좀 악재로 작용하는데 이제 보통 이제 유상증자가 이제 호재로 작용하려면 이게 좀 뭔가
뭐 유명인이라든지 아니면 좀 유명한 회사가 우리 회사로 들어왔다. 이 회사가 좀 뭐 별로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은데 유명한 회사가 들어왔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좀 호재로 작용하고 그다음에 뭐 설비 투자한다든지 신사업에 진출하려고 유상증자한다. 이런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좀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고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고 뭐 그거는 뭐 그 마음이니까. 그래서 좀 그런 부분으로 좀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부채 같은 경우는 이게 이자율이라는 게 있고, 이자를 지급해요. 이자를 지급하다 보면, 이게 이제 보통 법인세를 계산할 때, 우리가 이제 그 이자 비용을 빼잖아요. 그러면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이게 절세라고 하거든, 절세. 이런 부분이.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부채를 늘릴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 이게 또 이자가 너무 과도하게 지출되면 나중에 회사가에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적정한 부채는 좀 필요하다. 적정한 부채는 그래서 이게 좀 균형 있게 좀 있어야 되겠다. 너무 이쪽으로 가면 이것도 문제가 있고 너무 이쪽으로 가도 이것도 문제가 있고 우리가 이제 그 배당 이건 이제 자본은 뭐냐면 배당을 받을 수 있잖아요. 물론 회사마다 배당을 안 주는 회사도 있지만 근데 우리가 이제 법인의 어떤 이익이 나면 세금을 법인세를 낸다고요. 그리고 주주가 또 배당을 받으면 주주에 대해서 배당 소득세를 또 내요. 소득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세금 측면에서는 좀 이게 떻게 보면 좀 많잖아요. 법인세 내고 또 소득세를 내니까 법인 입장에서 법인세 내고 또 이 내가 투자한 또 이렇게 배당받은 거에 대해서 소득세를 또 내니까 좀 이중과세 느낌도 나고 그다음에 이자는 이제 그 법인세가 줄어들거든요. 줄어들고 이제 또 잉여금으로 쌓아놓으면 예, 이제 또 배당 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한번 검토해 보시고 어, 이제 유상증자에 대해서는 오늘은 그냥 이 정도 선에서만 그래서 아까 그 자본 잉여금이 나온다는 거 이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